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박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조선시대 심지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왕족, 귀족 가문 타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이 시대에 그런 신분이나 계급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물론 빈부의 차이가 새로운 신분이나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에는 저도 아니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조선시대 신라시대 왕족 귀족하는 거 말이에요.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사실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도 뭐라도 잘난 척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측은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제가 오늘 하려는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는 재혼한 사이예요. 저는 재혼이었지만 남편은 초혼이었죠. 이혼한 게 죄도 아니고 이혼 자체도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하게 됐던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재혼인데 남편은 초혼이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늘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빨리 아이 낳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시험관 시술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몸이 좀 힘들다고는 하던데 저는 얼마든지 견딜 자신이 있어요. 남편과 저를 닮은 예쁜 아기를 빨리 만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그 사람과 바라던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된 거니까 더 바랄 게 없는 거겠죠. 지금의 남편과는 운전 연수를 하다가 만났어요. 남편이 제게 운전 연수를 시켜준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집에만 있고 우울해하니까 부모님이 운전 연수를 추천하셨어요. 뭐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고 또 운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 차를 모는 재미라는 게 있고 어디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면 잡생각도 떨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수능 치고 운전면허를 따긴 했는데 이후로 제대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장롱면허였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연수를 좀 받고 운전에도 재미를 들여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외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길 바라셨던 마음이라는 걸 잘 알기에 부모님 말씀대로 운전 연수를 받게 됐던 거예요. 마침 엄마 친구도 한참 운전을 안 하시다가 다시 운전을 하시게 되는 바람에 운전 연수를 받으셨다는데 엄마 친구 연수를 시켜주신 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돈도 많이 안 받더라며 그 사람을 소개받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직업적으로 운전 연수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뭐 말하자면 취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운전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연수를 몇 번 시켜줬는데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면서 자꾸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런 식으로 소개받은 사람들한테 요청이 올 때만 아르바이트처럼 연수를 해주고 있어요. 알겠다.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운전을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취미처럼 하는 거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얼마나 기분 좋게 잘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지 직접 한번 겪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3일 동안 안전운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간 하루 5시간씩 꼬박 15시간 연수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기분이 상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을 잘 해주는지 저도 누가 운전 연수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지더라니까요. 사실 운전 연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연수를 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운전을 배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특히 가족, 더더욱 부부나 애인 사이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운전 연수하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고로 운전은 전혀 모르는 사람, 완전 남에게 돈 주면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또 그런대로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구나 싶더라고요. 3일 동안 그렇게 매일 좁은 차에 나란히 앉아서 운전을 했던 거잖아요. 처음 잠깐 동안은 긴장도 되고 얼어있기도 했지만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경험담 같은 것들을 들려주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했고 실제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줘서 참 많이 웃으며 즐겁게 연수를 받았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운전 연수 말고 남자로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당황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어찌나 편했던지 제가 연수받는 동안 저는 이혼녀고 친정 부모님이 집에만 있는 걸 보기 싫어하셔서 운전 연수를 받게 됐다는 얘기도 했고 또 제가 팔에 좀 큰 흉터가 있어서 그게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 소매 옷만 입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게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나는 이혼녀고 또 팔에 큰 흉터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다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여간 못 말리는 아가씨야.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요? 나는 나리 씨랑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나리 씨가 했던 말들 다 제대로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나는 나리 씨라는 사람이 좋아서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리 씨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찌르르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했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해요.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야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결혼도 연애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제 성씨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제가 반가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그게 노비 성씨라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주이시다 이거죠. 조선시대 왕족의 피가 흐르는 성씨다 이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아닌가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으로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죠. 성씨도 없던 노비나 백정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쓴 성씨 중에 제일 많은 게 김씨, 이씨란 거 다들 아시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김씨나 이씨 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쁘신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성씨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시댁에서 자기들은 왕가의 성씨인데 제 성씨를 갖고 노비 성씨라며 뭐라고 하는 것에 반발심이 생겨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 얘기를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이가 없어 하셨죠. 뭐 저런 사람들이 있냐? 저런 얘기를 아직도 저렇게 진지하게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할 수 있는 인간들한테 나 내 딸 못 준다 하시면서 시집 못 보낸다 소리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땐 제가 어리기도 했고 또 부모님이 그러시니 더 애틋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조금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다고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알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시댁에서는 제 성씨를 갖고 말로만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꼭 노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며느리가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니고 제 위로 형님도 계셨는데 가족 모임을 하고 나면 설거지를 비롯한 뒷정리는 일절 제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밥 먹고 나면 다른 식구들은 뒤로 빠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뭐라고 말이라도 고생한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엔 황당하기도 하고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도 못 참겠어서 이전 시모나 손윗동서한테 정리 좀 같이 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전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이씨 아니면 김씨라서 그런 일은 태생적으로 잘 못해. 아니 다 왕족 귀족 아니냐? 너도 알지? 네가 노비 성씨를 가졌다고 해도 이씨나 김씨가 왕족이나 귀족 성씨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공교롭게 이전 시모도 손윗동서도 둘 다 김씨였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또 제 성씨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라시대도 아닌데 그 시절 성씨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씨가 노비 성씨라는 건 또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 억지시라고요. 그런 게 없긴 왜 없어. 네가 그런 근본도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모르는 거지. 알만한 집에서는 여전히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러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제 성씨 갖고 저더러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 없는 집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저도 좀 치사하긴 한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보다 학벌도 좋으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진짜 웃긴다. 무슨 학벌? 얘 좀 봐. 그게 다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없이 살아서 뭐라도 하나 그럴듯하게 내세울 만한 거 만들려고 아주 죽을 힘 똥을 다 싸서 따는 학벌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도 않아.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하겠니? 그게 여유라는 거야. 알겠니? 제가 뭐라고 해도 제 말이 들어먹히질 않았어요. 설거지뿐만이 아니고 명절 앞두고 장보면서 무거운 거 들 때라든지 하여간 집안에 힘 많이 써야 하는 허드레실 같은 것만 있으면 남자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를 시켜 먹으면서 의뢰 그 왕가의 성씨 타령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제대로 터진 거예요. 제 팔에 있는 큰 흉터가 그때 생긴 거거든요. 이전 시모 생신이라 아침부터 이전 시댁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전 시모는 미역국에 전복 대신 소고기를 넣었다고 타박을 하면서 성질을 내더니 펄펄 끓는 미역국 사발을 제게 던진 거예요. 그걸 반사적으로 팔로 막다가 팔에 미역국을 다 뒤집었었는데 펄펄 끓던 거라 팔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후속 조치도 바로 이어지지 못해서 피부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큰 화상이 됐던 거죠. 저는 이전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팔로 막은 건 너 아니냐? 그래놓고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 말아 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누가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냐? 전복 안 넣은 네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사과는커녕 제 탓을 하더라고요. 치료비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나셨죠. 젊디 젊은 딸내미 팔에 큰 화상 흉터가 남게 생겼는데 그것도 시모가 제 팔에 국사발을 던져서 생긴 일인데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가.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편했기로써니 사돈 땐 무서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유, 정말 이러니까 집안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집안 어쩌고 소리 좀 그만해요. 누가 들으면 웃어요. 소가 웃겠다고요. 무슨 대단한 장관님 댁이라도 되는 거면 말은 안 하겠어. 무슨 성씨 가지고 양반 상놈 따지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놈의 성씨 타령 때문이야.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미쳤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뭐야? 어머, 지금 나한테 할망구 미쳤냐고?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그래도 사돈이랍시고 대우를 해줬더니 이제 아주 막 끼어오르려고 하네. 어디서 본데 없이. 이거 보세요.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압니까?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여편네 아니야. 더 들을 것도 없다. 다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 아이고 누가 했어리. 이혼하자 그러면 누가 겁낼 줄 알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딸년 얼른 데려가요. 우리도 저런 며느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랑 전시댁 사람들이랑 엄청 싸우게 됐는데 그때 전 남편도 지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전시댁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소리 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씨라고 다 조선 왕가 후손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이씨가 얼마나 많은 줄 알죠? 그 대부분이 족보 어디서 사온 거라는 건 모르시나 봐요. 방씨가 노비성이라고? 그래, 그렇다 칩시다. 노비 중에는 성씨 없는 노비도 있었던 거 알죠? 그런 성씨도 없는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들이 족보 사서 갖다 붙인 것 중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라고. 그건 알아요? 진짜 어이없는 소리 들어주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사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묵은 체중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일로 팔에 흉터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왔는데 그래서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은 못하고 늘 신경을 써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간간히 알바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도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 일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식당이 남편 친구 가게여서 일하는데 편의도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 무리 안 되게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올 겸 친구 가게 마감도 도와준다고 가게로 온다길래 남편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식당에 전시모랑 전 남편이 온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왔던데 그것들도 서빙하는 저를 봤으니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나서는 대놓고 비웃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전 남편이 만나는 여자인 모양이었어요. 전시모는 저를 비웃으면서 물 만난 고기 마냥 펄떡거리더라고요. 하하하, 너 빗줄 어디 안 가는 거지? 네 몸에 흐르는 비에 딱 맞는 일을 잘도 찾았구나. 역시 이러고 살 팔자였던 거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뭐야. 근데 정말 잘 어울리네. 천생딱띠리다 일이야. 노비 팔자가 딱인 거였어. 아주 신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비아냥거리더니 갑자기 짜증을 막 내면서 또 딴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야, 그때 네가 뭐라고 그랬지? 뭐가 어떻다고? 누가 누구더러 배짱이래. 내 살다 그런 몰곤 처음 들어봤네. 그딴 무식한 소리를 듣고도 니년 머리채 한번 제대로 못 뜯어본 게 아주 한이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냐고. 아유, 노비는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았다더라. 내가 뭐하러 내 손에 더럽혀. 이렇게 지가 알아서 파다 긁이고 있는데. 짜증을 내면서 말하더니 또 결국은 깔깔거리면서 비웃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오면서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임팩트 있었으면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저한테 다시 읊어주면서 그걸 통쾌하다고 느끼는 것도 참 한심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많았지만 남편 친구 가게인데 괜한 소동 일으켜 피해주고 싶지 않았고 또 일하는 중이기도 했으니까 맘처럼 맞서지는 못하고 화를 누르며 참았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저 그만하셔라, 적당히 하셔라 하면서 나지막하게 대꾸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제가 그러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역시 우리 남편. 그런 남편이 제게 다가오며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그 순간 전 남편과 전 남편 여친이 제 남편을 보고 벌떡 일어나면서
박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남편과 전 남편 여친이 제 남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박 사장님이냐고요? 여기서 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사실 시부모님이 개인 사업자로 대부업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름 큰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불법 추심 같은 걸 하는 등록도 안 된 그런 대부업체는 아니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세요. 제3금융권도 법이 정한 이율이나 절차 안에서 대부업을 하는 거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대부업을 같이 했다고 해요. 물론 시부모는 남편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그 일이 그렇게 싫더래요. 저희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 아무리 가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하는 대부업을 물려받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부모도 그럼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겠다고 하셔서 무일푼으로 집을 나온 거고 돈에 쪼들리면서 이 일 저 일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모가 남편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시부 건강이 좀 나아지실 때까지만이라도 들어와서 다시 일을 좀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랑 의절하고 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서 잠깐 다시 대부 일을 봐드리고 있었던 거죠. 시부가 몸이 안 좋아지신 건 맞지만 일을 못 하실 정도는 아닌데 이참에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한테 세상살이 어렵다는 걸 단단히 교육시키고 싶으셨던지 남편한테 꽤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형 은행 본사 근처에 보면 돈이 급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하라는 일이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물어오는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아우 난 처음 들어. 전혀 몰랐어 세상에. 진짜 돈이 절박한 사람들은 이자를 얼마를 물어도 좋으니 당장 돈을 빌려만 달라고 사정사정해.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사실 제3금융권 중에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게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라니 참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지. 당신 일하기 힘들겠다. 그런 일 당신한테는 유독 더 힘들 거야. 그치? 아버님 어머님께서 진짜 일부러 당신한테 그런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다니까. 그걸 아니까 더 하기가 싫기도 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하는데 하루하루가 솔직히 정말 괴로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진 않거든. 그런데 전 남편과 전 남편 여친이 거기서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그것들에게 명함을 주고 연락을 하면서 대출 진행을 알아봐주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손을 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던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전 남편과 전 남편 여친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고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제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놀란 거고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그것들을 넘겼다는 사람이랑은 대출 진행이 마음처럼 안 됐던지 전 남편과 여친이라는 여자는 바로 제 남편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잘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저희 시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모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게 남편이 그런 일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겨버리니까 그렇게 넘겨버린 대출권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그 여친이라는 것들한테 처음 컨택했던 박 사장 설득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 사장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보상금까지 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남편이 대부일에 발을 들이길 바라셨던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됐으니 전 남편과 여친한테
박 사장. 그러니까 제 남편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길을 쓰고 매달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참 한심했죠.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제3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신세가 된 거야? 인간이 좀 한심하긴 했어도 이 정도까진 아니지 않았어. 돈 빌려달라고 엎드려서 사정하는 꼴이 웃기지도 않네. 대단한 왕가의 핏줄들 아니신가? 제가 그렇게 비꼬면서 전 남편을 내려다봤더니 전 시모가 발끈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 같던데 그때 전 남편 여친이 전 시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뭘 아신다고 나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긴 아세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계시라고요. 아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그러면서 빽소리를 지르더니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전 시모도 움찔하더니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다물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렇고 전 시모도 그렇고 정말이지 꼴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꼴을 보는 게 마냥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말들이 오고 가니 제 남편도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향해서 멋지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돈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상황 파악됐으면 내 아내, 이 사람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당신들이 내 아내한테 저지른 짓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 상종 못할 사람들이란 그 말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니 알겠네. 그러고도 남의 사람들이야. 제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 전 남편은 물론이고 전 시모까지 벌벌 떨 수밖에요. 얘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어. 미안해. 사과해, 사과하마. 그러니 과거의 악연은 있고 지금 내 아들 좀 도와주렴. 내 아들 좀 봐줘. 사실 우리 집이 다 망하게 생겼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정말 너무 힘들구나. 아니 이런 식당에 와서 밥 사 먹을 정신도 있나 본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뭐 좋아서 이런 데 와서 밥을 사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신이 나서 외식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니?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아까 저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신나셨던데. 전혀 힘든 사람들 같지 않았다고요. 집이 다 망하게 생겨서 대부업 제 돈 빌려달라고 빌고 다닌 사람들이 이전 며느리 우여운이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정신이 있다고요? 그냥 웃을게요. 아이고 그러게 엄마 내가 적당히 좀 하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까지 해주는 일을 이진경으로 만들어.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쟤 내가 이혼한 것부터 다 엄마 탓이잖아. 그때나 지금나 찌질한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아유 똑같네 똑같아. 그땐 지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에 한마디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게 찌질했고 지금은 뭐가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잘못한 건 어쩌고 지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게 찌질해. 인간아 넌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 언제 철들래?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다 내 탓이지.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도 다 내 잘못이고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니? 우리 아들은 한 마디도 안 했다. 얘 너도 알잖아. 다 나 혼자서 한 거야. 그게 뭐가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사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걸 빤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모르세요? 방조도 엄청 큰 죄라고요. 뭐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이랑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후회도 나 많이 했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엄마가 그러는 거 막아주기라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사과할게. 그러니까 받아줘. 그리고 나 좀 도와주라.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 오늘 여기서 나랑 내 남편 안 만났으면 여기서 하오 밥 잘 먹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자세한 건 얘기해도 당신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할게.
집도 다 넘어가게 생겨서 아버지가 엄마랑 나랑 다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셨어. 형네 집에도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찜질방 같은 데라도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하여 다 사실이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야. 잘 좀 받아오. 네 남편분한테 얘기 좀 잘해줘. 그렇게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빌어대고 있으니 다른 손님들도 자꾸 쳐다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식당에서 그러고 있으니 남편 친구도 보다 안 되겠던지 당신네들 같은 쓰레기한테 음식 안 판다 하면서 쫓아내는 거죠. 저는 남편과 그것들 쫓겨나는 모습 구경했네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끝내 그것들한테 대출을 안 해줬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아던 때문만이 아니고 진짜 돈을 빌려주시고 없는 사람들이야. 신용 상태가 정말 끝까지 갔더라고. 이미 뭐 은행권을 비롯해서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당겨받은 상태고 이자 저거 제때 못 넣어서 신용불량된 지 오래인데다가 다 물어잡힌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때 식당에서 했던 얘기가 거짓말은 아닌 거구나. 하여간 어이없는 사람들이야. 대출을 받을 상태도 안 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그것도 일종의 사기 아니야? 애당초 갚을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 말이 맞아.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고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 거야. 그러니 제3금융권 아니라 어디서도 돈을 빌려준다고 나서는 곳이 없을 거야. 그러니 제3금융권 아니라 어디서도 돈을 빌려준다고 나서는 곳이 없을 거야.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뭘 믿고 빌려주겠냐고. 쌤통이긴 한데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됐을까?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 사는 게 괜찮은 집이었거든. 모아놓은 돈이 적지는 않았을 텐데 뭘 어쩌다가 그런 건지도 알아. 내가 이게 무슨 대부업을 하는 건지 상담소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아주 별 이야기를 다 해.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보니까 그 여친이라는 여자가 당신 전 남편이 돈 좀 있어 보였는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접근해서 동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그럼 진작에 해먹을 거 해먹고 튀었겠지. 뭐하러 대부업체까지 따라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비는 짓까지 같이 하고 그러는 거야? 뭐 이왕 털어먹으려고 한 거 영혼까지 탈탈 털려고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자고 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빌어서라도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은 생기는 셈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야 점잖게 대해주겠지만 정말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일까지 당해가면서 계속 붙어 있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뭐 돈은 돈이고 애정은 또 애정일 수도 있지 뭐. 사기쳐서 해먹을 작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의외로 진심이 싹 탔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남편 얘기를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차마 남편에게 말은 못했고 여러분에게만 살짝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전 남편이랑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시는데도 기어이 결혼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인간이 하는 짓이 한심하긴 해도 또 연애할 때 잘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 콩깍지가 씌었던 거겠죠. 물론 지금은 지나가는 개미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제게는요. 그러니 사실 남편이 지금 제 사연을 듣게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그 인간한테 접근했다는 거야? 뭐 투자 같은 걸 하라고 했나? 사업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당신 전 남편은 어떤 사업인지 전망이 어떤지 그런 것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한 거고 사업 명의는 다 당신 전 남편 이름으로 했고 말이지. 고나마나 대표님 어쩌고 하면서 띄워주고 다치 명의로 하자고 하니까 신나서 대출이고 뭐고 다치 이름으로 받았을 거야. 그 인간이 그렇거든. 멍청하게 짝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여친이라는 여자는 이미 신용상태 엉망된 지 오래라 대출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을 거야. 명의 빌릴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당신 전 남편이 다 걸린 거지.
아이고, 꼴 좋다. 어쩌다가 그런 여자한테 걸려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업이라는 게 대체 무슨 사업이었길래 그렇게 쫄딱한 거야? 어쩌다가 자기 부모님 집까지 날려먹냐 말이야. 그 사업이라는 게 실체도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명분 없이 돈만 퍼부은 거지.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은 그 여자가 다 해먹을걸? 아우, 몰라. 더 알고 싶지도 않아. 오죽하면 당신이 절대 돈 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혀를 내두르겠어. 알만한 거지. 아무리 매달리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업체는 없어. 내가 부모님 도와서 대부업 일을 해봤잖아. 그러면서 진짜 막다른 길에 잃은 절박한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더러 난 그런 사람들한테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경험도 했어. 그럴 땐 보람도 있더라. 그래, 당신은 가끔 얘기했잖아.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꼬박꼬박 잘 갚고 상환 예정보다 일찍 다 갚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야. 대부분 그런 데까지 와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더라고. 빌린 돈으로 재기에 성공해서 돈을 잘 갚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빌린 돈으로 허튼 짓이나 하다가 돈을 잃거나 아니면 그렇게 빌려줘봤자 절대 회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일을 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였구나. 나는 당신이 범죄 예방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부모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 줄 알았어. 애초에 이런 곳까지 와서 돈을 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던 것 같아. 당신 말처럼 내가 하고 싶다는 일도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걸 거야.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한테 사정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헛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저도 괴로웠어요. 전 남편은 물론이고 전 시모까지 안달이 나서는 살살거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비는 꼴을 보는 게 좀 통쾌하기도 했거든요. 전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게 있으니까 저도 그 참에 되갚음 좀 했죠.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게 있니? 뭐든지 다 말해보렴. 내가 뭐라도 할게. 네가 내 잘못만 잊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어. 지금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글쎄 저한테 아무리 이렇게 찾아오셔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뭘 어떻게 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막말로 제 남편이 다 책임지고 담보를 선다고 해도 대출이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달라고 말씀드려지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네? 정말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다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약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왜 이래요? 무섭게. 누가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출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요. 네? 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때 너한테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한치 앞을 못 보고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수는 없지 않니? 내가 이렇게 빌게. 이 노인네가 이렇게 비는 걸 봐서라도 방법을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쌓인 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정은 좀 생각해 주렴. 남이라고 할 수 없죠. 남보다 못한 건 게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적당히 좀 하세요. 아줌마는 본인은 김씨라고 신라시대 진골이시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아니 그 대단하신 신라 귀족피가 흐르는 분께서 노비핏줄 흐르는 저한테 이렇게 막 빌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정말. 진골이 체면에 괜찮으시겠냐고요? 그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무 상관없다. 더한 짓 다 할 수 있어. 네가 내 아들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가뜨리는 건 한 번으로도 좋게. 다시는 나 때문에 내 아들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 무슨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 앞길 막는다 어쩐다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은 지가 저지른 일 자업자득인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들 돕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참 딱하네요. 아유, 뭐라고 해도 좋아.
그래, 나를 좀 딱하게 여겨주렴.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좀 도와줘. 응? 아, 내가 너한테 와서 이렇게 비고 있지 않니? 이걸로도 네 마음에 분풀이가 안 되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알려줘. 가르쳐만 주면 내가 하는 대로 다 할게. 무슨, 내가 내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부탁해서 대출 못 받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라고요. 다른 데 가서 빌리려고 해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제3금융권 아니라 어디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상태가 아닌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줌마, 진짜 그만하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아까우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다가 아들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미 다 팔았나? 그 귀족감은 송씨는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거니까 팔 수도 없고. 참. 그렇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나니 저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런 얘기 들어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통쾌하거나 재밌지도 않았어요. 자꾸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이후로도 전시모는 저를 찾아와서 계속 사정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정말이지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시모를 만났네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바로 죽는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집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며 차, 거기다가 너희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까지 다 담보 잡혔던 거라 싹 다 잃고 알거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렇게 된 거 알고 우리 다 내쫓았던 너희 시아버지도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식구 전부 갈 곳이 없다고. 아, 정말이야. 진짜 그지 신세야. 제발 좀 도와다오. 새 식구 어디 잠잘 곳이라도 마련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아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들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이런 악연이 없다고요. 아니, 잘난 큰아들 있으시잖아요. 세자 말이에요. 그 며느리도 신라 진골 출신 김씨라고 그렇게 기해하시더니 이럴 땐 그 사람들도 얼굴 바꾸던가요? 예, 말도 마라. 우리 처지가 이러니까 걔들도 어쩔 수 없이 손님방 하나 내주긴 했는데 그 좁은 방에서 너희 시아버지나 그리고 그놈까지 셋이 얹혀 있는 거야. 큰며느리 그년도 보통 년이 아니지? 안 너다 알잖니. 저기요. 듣고 저한테 며느리한테 하듯이 하시는데 정말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너희 시아버지라뇨. 그리고 저는 그쪽 집에서 있었던 일 다 잊고 살아요. 근데 뭘 그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이, 그래, 미안하구나. 미안함. 저기, 존댓말까지 써야 하겠니? 아, 정말. 용건 있으시면 얼른 그거나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찾아오셔도 이런 식으로 만나드리는 일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놈 자식 여친인지 뭔지 아는 그년도 아주 가망 없는 것 같으니까 이미 날라버렸고 그년이 갖다 쓴 돈도 그렇게 다 증발한 거야.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이 고스란히 내 아들 이름으로 빚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아주머니 아들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애당초 뭘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죠. 사람이든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그걸 누굴 탓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놈 그 불쌍한 놈이 글쎄. 아예 뭐라도 해서 돈 벌겠다고. 막노동번에까지 나갔지 뭐야. 걔가 어디 그런 일을 해봤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서 아유. 저기요. 아니 지금 이게 울 일인가요? 박수 치면서 기뻐하세요.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얘기네요. 그렇게라도 지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요. 그게 아니면 돈 못 갚아서 깜빵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단 훨씬 낫지 뭘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걔가 막노동까지 한다는데 안쓰럽지도 않니?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에 깜빵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제가 너무하는 거라고요? 됐고요. 더 이상 다른 용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요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랑 다시 말 섞기 싫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싶다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돌아가세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업 물려받기 싫다는 아들이 밉기는 해도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으신 건지 시모가 저를 엄청 챙겨주시네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도 갖다 주시고 몸에 좋다는 것들도 챙겨주시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모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방송하기만 한데 저도 그만큼 시모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고 누릴 거예요. 여전히 남편과는 사업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하지만 저희 시모가 어찌나 쿨하신지 공과사 구분이 명확하신 거예요. 확실히 오래 사업을 하신 분다운 어떤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요. 그 일이 힘든 일이 되겠지만 끝까지 남편 내조 잘 할 거고 시부모와 남편 사이의 의견 차이랄까 갈등 같은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 저는 제 역할 잘하면서 열심히 살 거랍니다. 예쁜 아이 가질 수 있게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